아니 민주당이야. 네. 지금 재밌죠. 여기서 가장 한계를 드러낸 사람들은 누구냐? 한덕수? 아니죠. 아니에요? 쌍권이에요.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전 총리는 뭐 5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판에 오면 신인이라니까요. 이 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쌍권 뒤로 숨는 느낌이 나니까 본인이 책임질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한 예우를 다 하면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 뒷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 혼례를 했어. 그런데 신혼방엔 네가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는 방 빼라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그래도 저 정부를 수임했던 당의 후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탄핵의 강, 계엄의 강을 건너라 그랬더니 단일화의 강을 제일 먼저 건너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단일화는 거의 이제 물 건너 갔어요. 단일화의 강을 건너지 않고 다 빠졌죠 지금.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8일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네, 어버이날 순서 목요일 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여러분들 다 집에 문자 하나씩 보내셨죠? 네, 연락들 하시고 감사 인사 전하시고요. 그리고 장르만 여의도 장르만 쇼핑몰에 가시면 부모님께 드릴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사서 부모님 댁으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에 국민의힘 보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아주 품격 있고 엘레강스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정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얘기 인사를 딱 하고 나면 저도 굉장히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네, 아유, 그리고 다음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확실히 이게 만들어진 거랑 타고난 거랑 차이가 있네요. 네, 조금 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서서하게 뭐 자축할 일이 하나 있긴 한데 1년 몇 개월 만입니까? 이제 드디어 구독자가 30만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신기신 갑니다. 꾸역꾸역 저희가 30만 됐는데 마음을 또 놓을 수 없는 건 30만 됐다고 하면 또 이 장난꾸러기 이 구독자들이 구독 취소를 몇 명 해요. 지금 30만 7명인가 그렇거든요. 겨우 딱 30만 덕거리인데 이 사람들 또 취소해갖고 29만 9천 만든다고 이런 장난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동시 접속자가 굉장히 많은 채널이라는 거 스스로 한번 자랑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도대체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는 국민의힘 상황부터 먼저 우리 최윤경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중요한 멘트만 보면 됩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간의 단일화 담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담판은 짓지 못하고 서로 그냥 각자 갈 길 갔는데요. 1시간 15분 만에 결렬된 이 회동 전과 후에 발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회동 전 한덕수 후보의 발언, 회동 직후 김문수 후보의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11일까지 자기는 지나면 등록을 안 하겠다. 그러면 11일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11일까지 뭐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 등록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당에서 해주는 것 이외에는 등록 자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이 준비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내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덕수 예비 후보가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누가 끌어낸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현재 관훈클럽 토론회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한덕수 후보는 이 대선 본후보 등록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영 좀 잘못 꺼낸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바로 또 이렇게 역이용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할 생각도 없는 사람 누가 이렇게 데려왔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배수의 진을 치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이 배수의 진을 누구한테 쳤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게 김문수 후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11일까지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등록 안 해를 당에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게 나 11일까지 안 되면 나 그만할 거니까. 아니 뭐 어리광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좀 잘 준비해봐라는 배수의 진으로 들리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 하는. 근데 일단 여기서 의문은 지금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당원인가요? 입당도 안 했잖아요. 아니 무소속인 신분에서 왜 국민의힘 당에 뭘 그렇게 요구합니까? 이러다가 민주당에도 뭐 요구할까봐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모두가 다 모순이고 부적절하고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난센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회동 자체가 결렬될 수밖에 없는 답이 정해진 회동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어제 회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뭔가 자기 안 혹은 뭐 제안 뭐 이런 게 있긴 있었잖아요. 뭐 언제까지 뭐 하자 등등. 근데 한덕수 후보는 그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뭐 협상을 할 뭐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뭐가 자기가 갖고 온 카드가 있어야 그걸 내밀고 거기서 뭐 협상을 하고 뭐 딜을 하고 할 텐데 그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진솔한 거죠. 누가 한덕수 후보가? 그렇죠. 나는 원래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것의 시그널로 헌법재판관에 그 논란이 있는 한 분도 이렇게 지명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가 무소속으로 지금 그 2번도 못 달고 또 내가 지금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로서는 10일이라는 마지노선을 이제 공표한 거예요. 물론 이제 김문수 선수가 보통이 아니니까 그걸 또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은 가능하겠지만은 한덕수 후보로서는 아마 11일까지만 하고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더 한다 그래가지고선 본인이 나갔을 때 지금 대선 판도가 역전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계기가 있으면은 더 시도를 해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매우 현실주의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로서도 본인이 현실주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명예로운 테러도 없이 당 지도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본인도 돈 썼어요. 참가비 3억 쓰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김문수로서는 다른 사람들 한 50억 쓴 거예요. 본인이 아무 재산도 없고 청빈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분명히 단일화를 약속했지만 단일화의 로드맵을 누구도 서로 합의한 바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다 지금 밑바닥을 드러냈는데 여기서 가장 한계를 드러낸 사람들은 누구냐? 한덕수? 아니죠. 아니에요? 쌍권이에요.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일 발 동동 구르면서 급한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지금 국민의힘 뭐 의원총회도 하면서 아예 자체 단일화 계획도 지금 선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랑은 무관하게 김문수 후보랑은 상의도 없이 그냥 우린 그냥 단일화 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 단일화가 아니잖아요. 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인데 이 당 지도부가 굉장히 무소속 후보에 이제 치중해 있는 입장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할 거야. 그래.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토론회를 열 것이고 1대1 토론회를 먼저 하시고 여러분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한다는 거예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대1 토론회는
오늘 오후에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럼 오늘 오후 4시에 하겠다고 했었고 6시에 하겠다고 했었고 이거 다 유튜브 생중계 하겠다. 왜냐면 방송사 섭외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냥 중계를 하겠다. 토론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돌리자라고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안 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 와도 그러면 토론회는 못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안 한다고 해서 토론회는 취소가 된 토론회는 상황입니다. 안 하는데 여론조사는 한다고요? 네, 안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가겠다라는 게 그걸로 그러면 그냥 당 후보 결정하겠다고요?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근데 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과 관련된 가처분 이미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 원외 당협위원장 한 8명이 어제 가처분 제기한 게 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처분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이나 11일 정도의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일정을 잡아놓으니까 전당대회 못하게 해달라라는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10일이나 11일이니까 가처분 결정이 빨리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신문 길도 잡혔어요.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선고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더해지는 거죠. 강제 단일화를 하겠다 이른바. 그럼 이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과 관련된 가처분에서 법원이 사실 판단을 자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당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죠. 정당의 정치적인 결단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어떨 때 개입하냐면 헌법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을 현저히 침해했을 때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준석 전 대표 그때 가처분 인용하는 그런 거 보셨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는 당이 민주적인 절차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걸 선출해놓고 또 다른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후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법적 절차로 가면은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질 것 같다. 김문수 후보에게 더 유리할 것 같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몰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되는 순간 당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에 훨씬 더 가까운 지금 뭐 상황을 보면 3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3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적전 분열이라는 말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지금 이런 난타전을 벌인다라는 거는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은 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실은 지금 누가 되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단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그 다음을 내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국이라고 생각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막 어떻게 뭐 해라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이야 지금 재밌죠. 지금 그러니까. 가뜩이나 무슨 뭐 대법원장을 탄핵하느니 무슨 뭐 청문회를 여느니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무도한 그러한 입장을 개진했는데 그거 자체가 별로 이슈가 안 될 정도로 여기서 아주 시끄럽게 국힘 대선 후보에는 큰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또 왜 그렇게 뭐 어르신들 뭐 다 나와가지고 지금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 다 나와가지고 원로 의원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단식을 한다 그러는데 단식은 독립운동할 때나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정치적 이해, 그다음에 자존심 싸움으로 좀 치닫고 있잖아요. 물론 김문수 후보가 전술을 화려하게 구가한 건 사실이에요. 경선에 나와가지고 을지문덕 뭐 김덕수 해가면서 당장 해줄 것처럼 했지만 뭐 각서는커녕 각서도요 아시잖아. 뒤집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공증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잖아. 맞죠? 아니 또 각서는 또 서면으로 쓰면 어느 정도 구속력은 있습니다. 옛날에 이미 정치인들 사이에 각서 써가지고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한 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각서는커녕 아무것도 안 써놓고 막상 후보 되니까 또 왜 그 10살이나 많은 후보한테 앉아 일어서 해가면서 반말을 해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지금 빌미로 했고 나 여러 가지로 기분 나빴는데 지금 더군다나 뭐 11일 이후에나 후보로도 안 뛰겠다는 사람을 지금 나보고 단일화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을 계속 축적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대세에 지금 지장 없을 정도로 그들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혹은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 정도
판단을 왜냐면 정치 뭐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닌데 그렇죠. 야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올라오게 되면 바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단일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한 해 두 해 안 했어도 네. 자기가 어디서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네. 5번이 돼도 쉬운 데서 된 사람하고 역량이 차이가 많이 한 나요. 번이 돼도 서울의 험지에서 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본인들은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 하지만 김문수의 역정을 보세요. 과거에 민중당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본인의 커리어를 보면 그리고 10년 동안 김문수 흑역사가 있었어요. 자유통일당에 들어가서 또 대구에 가서 뛰어보기도 하고 서울시장도 나와보기도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네티즌 플러스 김문수 나름대로 뛴 게 많아요. 그런데다 김문수 측근들을 보세요. 백병전의 용사들이에요. 누구누구 한마디로. 아직은 뭐 차명진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비서실장. 김재원 말고 실장. 또 있잖아요. 김행 왜 뭐 이렇게. 김행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아 거기 김문수 네. 캠프에 김행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네요. 아무튼간에 김행은 왜 놀라세요? 그건 몰랐고요. 내가 지금 왜 그 선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택시 기사도 하고 왜 그 저 누구야 전두환 노태우 그 비자금 폭로했던 그 유명한 의원님 계시단 말이에요. 저희 선배신데 선배셔요. 고대 선배라고 지금. 네, 하여튼 저희가 아무튼 박계동? 박계동. 그래가지고선 네. 이런 분들이 또 측근에서 바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도 상당히 좌우될 거거든요. 네.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 한이 됐든 김이 됐든 빨리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선에 지금 뛰는 것이 맞지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아니 국민의힘 저 지도부는 그러니까 그거죠. 당신 약속했지 않냐? 한덕수랑 단일화하기로, 그러니까 즉각 단일화하기로, 즉시 단일화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켜라. 어차피 그 약속 때문에 사람들이 너 찍어준 거지. 아니면 너 안 됐다.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정도 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마디로 약속을 안 지키냐, 왜 속였냐. 그렇게 되면은 경선에 승리한 게 결국에는 속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 건데. 근데 이것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할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일화를 후보가 주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있었던 회동도 한덕수 전 총리한테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김문수 후보 측 굉장히 노련한 게 드리블. 이게 단일화가 결국에는 결렬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은. 그럼 결렬이 되면 책임론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인가. 그럴 때 김문수 후보 측이 나 때문은 아니다. 나는 하려고 했다. 난 만나자고도 했고 그리고 어제 결렬되고 나서도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한덕수 전 총리한테 오늘도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단일화를 해도 내가 주도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애초에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주도해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너네 때문에 망가진 거다라고 해서 책임을 사실상 여론전에서도 이렇게 면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확실히 때문에 그 한덕수 노련해요. 후보 쪽이 약간 좀 휘둘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뭘 하여튼 결정해서 뭘 하자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한덕수 후보 쪽은 그냥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뭐 5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판에 오면 신인이라니까요. 나이가 몇 살이건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떻건 정치판에 들어오면 신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다들 이런 거 예상했잖아요. 신인이 들어오고 이 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인으로 변모할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당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은 본인도 목소리를 내고 본인도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쌍권 뒤로 숨는 느낌이 나니까 이거 이 상태로라면 김문수 그게 약간 후보한테 관료 특징인가 봐요. 관료는 어쨌든 시키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책임질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 그 말이 다 맞는데요. 지금 그렇다 그래서 한덕수가 백방으로 뛴들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딜레마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쌍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설계는 그쪽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됐든 한덕수 씨 본인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들 중에 차라리 한덕수가 대안으로 낫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아수라 속에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단일화로 하면은 이 대선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압박을 받으면서 단일화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네. 막상 지금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를 볼 때 니나 내나 비슷하다라는 상황이 지금 계속 그 개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 본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과거로부터의 어떤 그 경력이 누적된 그런 다양한 전술이 지금 구가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김문수 네. 후보가 압박을 안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끝나면 그 다음에 당에서의 본인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김문수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하리라, 내가 지방선거에 나오리라, 뭐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과연 이것이 어느 일방적인 그런 그 승리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체면을 차리면서 타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치가 좌든 우든 그 죽기 아니면 살기로 되는 게임이 많지 네. 여기서 적절히 타협하고 이런 것에 익숙치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 당권 갖고 있는 지금 쌍권 네. 쪽 얘기가 이게 있는데 이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나 비대위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이제 74조 2항이라는 뭐 조항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안 지킨 후보, 이게 상당한 사유라고 이들은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비대위 의결을 해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 바꿀 수 있다 내지는 네. 지금 후보하는 거에 대한 결정이 우리가 우선할 수 있다. 요 정도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렸죠. 아,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 단일화 한다는 거잖아요. 김문수 네. 식으로. 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문서 한 짝도 안 남겨놨다라는 게 난 이해도 안 가요. 왜냐하면 보통 이럴 때 마쿠에서 각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흔들어도 각서에 뭐 공증돼 있어 이런 판국인데 정치판이라는 데가. 그런데 그것도 없이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김문수가 말한 거는 김덕수 을지문덕. 근데 그 김덕수 을지문덕의 그 스킴이 지금 지도부가 생각하는 스킴과 김문수가 생각하는 스킴이 달랐던 거라는 거죠. 김문수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당한 사유 아니 김문수라는 후보가 저는 네. 지금 김문수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하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뭐 아주 치명적인 어떤 형사상의 범법을 저질렀다든지 또는 당 후보로서는 명예롭지 못한 어떤 그런 치명적인 상황을 전개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아니 약속을 안 지켰다는데 난 지금 약속할래요. 다음 주에 하자고요. 그랬더니 한덕수가 난 11일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덕수 권한 대행을 의식하고 김문수를 찍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권을 향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무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하고들 앉았어요. 이 사람들. 네,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어쨌든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나를 밟고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면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은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내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압박을 넣었는데요. 이 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은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즉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격적 예. 오딩이에요. 알량한 대통령 후보 알량. 자리. 요즘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라고 하면 아니 본인의 당 후보인데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경선은 도대체 왜 한 거예요? 알량한 후보 만들려고 한 건 아닐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대선 경선을 치러왔고 네. 나름 치열한 경선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사광도 추리고 또 2명도 추리고 이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 건데 예. 알량한 후보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상 자기 부정이죠. 자기 모순인 거고 네. 사실 당 지도부가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면서 압박은 하지만 네. 이 단일화 앞에는 괄호 열고 한덕수로 단일화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좀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가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거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시간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명분으로 봐도 네. 본인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건데 이건 바뀔 네.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명분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 뭐 한 3일만 버티면 11일까지만 있으면 손들고 나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라면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라고 봐야죠. 네네네. 그러면 사실상 뭐 단식을 하던 무슨 어떤 압박을 알량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김문수 후보가 사실 버티지 못할 그런 시간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제 16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16일에 하면 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해. 목요일 금요일에 여론조사해. 그래서 16일에 단일화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제안을 내렸고 그 압박도 근데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지금 단식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귀한 사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그 단일화를 해라라고 네. 이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국민의힘의 원로들이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아유.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면 잘 모르실까봐 아유, 이름을 사진만 따로 봐도. 썼습니다. 일단 네. 단식에 나선 분들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그 다음에 김미애 의원, 그 다음에 유준상 상임 고문 이렇게 단식에 나서면서 단일화는 시대 정신이다. 될 때까지 단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김무성 고문은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네네. 유준상 고문 이름 좀 들어본 것 같고요. 김미애 의원 잘 모르겠고 신경식, 김동욱, 김종하, 모교상, 권혜옥, 유흥수 고문 이분들은 언제 저 국민의힘 계셨던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로 분들이시고요. 예. 갑갑하니까 네. 어른으로서 네. 단일화, 그러니까는 이제 보수 정당이 이러다가 형해화 되겠다라는 걱정에서 하시는 거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네. 존중해요. 그런데요. 그렇죠. 단일화 하라 그랬지만 누구로 단일화 하라 그러지 않았으니까 네네. 이분들은 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단식하는 거는 그 변론으로 지금 그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권성동, 권영세 두 의원이 굉장히 지금 당혹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설계에 상당히 중심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알량한이라는 네. 표현에 대해서 김문수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걸요. 이런 식으로 큰 자꾸 건 하나 나한테 잡았다.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인가? 전 의원이 그 얘기했죠. 지금 권영세가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여론조사 강제로만 하려고 그래요. 어제. 이러한 얘기들이 네. 보수 지지층들을 상당히 흔들어 놓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분도 안 좋지만 전술적으로도 네. 역전의 용사예요. 네. 그런데 사실 상대적으로 권성동, 권영세 두 정치인은 상당히 표현은 뭐한데 얌전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보를 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가뜩이나 이 단식까지 하면은 그렇긴 한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른으로서 12월 3일 날 개엄할 때 좀 한마디 좀 하시고 동의합니다.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네네네.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는 게 원래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기를 끊는 행위니까. 네네네. 그러려면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 결연한 의지나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막 이런 처절한 절박함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게 윤 전 대통령의 그 불법 비상계엄 그 시국에 이런 곡기를 끊는 결연한 의지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원로들 목소리에 나왔어야 돼요. 그랬어야만 사실 그랬으면 이 정도의 보수 진영의 파국이 없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살아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김무성 3인 고문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영도다리의 추억. 옥새 들고 나르샤가 예. 있는데 지금 사실 후보자 등록일이 10일, 1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11일인데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3위 고문을 보면서 혹시라도 이런 이제 영감을 받아서 옥새를 지금 어디 있나를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파국까지도. 후보도 어쨌든 선관위에 등록을 하려면 도장이 있어야죠. 그 당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일 찍어가지고 가서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그 당의 도장은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도부가 본인이 갖고 또 있으니까 선대위원장이나. 그만두겠다는 말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직 그만두겠다. 네네.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제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대화법 왜 그거? 아니 여기 사진 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에요. 사진을 보니까 네. 유준상 의원. 예? 네. 추억이 좀 있으세요? 네. 한번 풀어주시죠. 그러면. 아니요 저기 과거에 그 공천 못 받아가지고 네. 뱀을 푸셔가지고 한동안 아 그분이 이분이에요? 아닌가? 나 좀 당사예요? 정확하게 아니, 확인해 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우 큰일 나지 맞아. 아니면. 예전에 이제 공천 못 받으면 막 난리 그분이 나지. 뱀을 옛날에. 푼 건 아니고 마마 네. 보좌진들이 그랬다 그랬나? 아닌가? 네. 나 왜 갑자기 그래서 나온 노래가 뱀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거 희화할 사건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좀 나셨다는 거죠? 아닌가? 확인 좀. 네, 확인 저희가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약간 좀 궁금한 건데 개인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굉장히 결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발동을 하면 마치 그 계엄령 발동되듯이 당무 우선권이 발동되면 그때부터는 당의 모든 권력이 그냥 김문수의 말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 당원당에 보면 74조에 네. 대통령 후보자 선출된 날로부터 뭐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예요. 네. 가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가진다니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다 따라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동안 평론을 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이려고 나름 노력해 왔던 사람으로서 네.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김문수 후보도 잘한 건 없어요. 분명히 경선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요. 네, 네. 나는 그 당 후보가 되자마자 나는 단일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했죠. 을지 문덕, 김덕수. 김덕수 이러니까 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언론 보도에 네. 아마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결기 있게 그 후보직을 뭐라 그럴까 내려놔요? 단판을 지어서 그냥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리고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한덕수 그 당시 후보도 아니지만 굉장히 기대가 보수 진영에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무슨 문서화하거나 구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느낌과 감으로 했던 지도부는 비판받아서 마땅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 경선 후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 그만두고 탈당하고도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는 있어요. 김덕수라고 했지 한문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로 단일화. 그리고 을지 문수덕수지 을지 덕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원래 을지문덕이 을지문덕이잖아요. 그 을지문덕을 그런 왜 들고 거지. 왔겠어요? 문수덕수니까 들고 왔다. 지난 다음에는 네. 그런데 참고로 그 당시 그 당시 참고로 그 팩트 체크 아까 네. 부탁하신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유준상 의원 직접 지지자가. 다 뱀 푸는 건 아니고 아마 그 후원회 행사에서 지지자들이 뱀을 갖고 풀려다가 아마 그 전에 아마 적발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근데 아주 기억력이 매우 네. 정확하십니다. 배 나오진 않고 그냥 자루에만 좀 뱀이 있었던 것 준비가 같아요. 되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달라고. 아유, 아주 그러니까 뱀을 푼 신중하셨습니다. 거하고 뱀을 준비한 건 다르죠.
네. 준비. 그렇게 원로 이야기들까지 해봤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뭐 얘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 설문조사 결과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단일화 할 거냐 하는 게 좋겠냐 물어보면 당연히 단일화 좋다고 하겠지. 그리고 뭐 언제 하면 좋을까? 후보 등록 전에 하는 게 좋게. 이건 너무 좀 당연한 질문 아닌가 싶은데 여튼 그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2.82%. 네. 신혜원 기자가 혼자 계속 꽂혀서 8282 너무 웃기지 않냐고 하는데 82.82%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숫자가 17.18%였고요. 네. 단일화 시기로는 언제가 좋은가? 후보 등록일인 11일 전이 86.7% 나왔고요. 등록 이유는 13.3%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만 누구로 단일화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건 안 물어보고. 네. 아니 그건 그런데 네. 11일 이후에 하자는 김문수 후보의 이 제안에 대해서도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이 단일화 효과가 없어요. 만약에 11일이 넘어가면 만에 하나 이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됐다. 그럼 2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기호 1번, 2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걸 김문수 캠프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그 어찌 됐든 단일화를 빨리 해가지고 김이 됐든 한이 됐든 한 사람으로 해서 일단 선거를 치르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이런 신경전을 벌이고 나중에 그러면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책임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된다 해서 그 사람 당권 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아 근데 이건 어찌 보면 김문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6일에 하자고 일단 던져놓고 그렇죠. 설령 11일까지 그 전에 하더라도 좋다 그럼 내가 크게 통크에 양보하겠다면서 이제 일찍 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11일 그냥 정해준 대로 하면 너무 그건 좀 없어 보이니까. 아니 오늘 5월 8일이에요. 네. 주말인데 네. 오늘 빨리 결단을 해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리고 지금 선거는 6월 3일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모두. 뿐만이 아니라 네. 지도부들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오늘. 근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뭐 14일, 15일, 뭐 16일을 시한으로 일단 제시를 한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수라고 생각은 해요. 네. 일단 본인이 단일화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는 말과 행동이 계속 일치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당무 우선권 발동하고 내가 단일화 하겠다. 네. 주도권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한테도 만나자 얘기하고 로드맵도 뭐 다음 주로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걸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론전에서도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끌려가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약속을 어겼다 이런 논리보다는 단일화를 하면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는 무슨 안을 낼 건데 안이 없어요. 그냥 11일까지 안 해주면 나는 못해. 이게 다예요 메시지에. 네. 이건 그냥 지도부한테 일임한다라는 건데 말이 좋아 일임인 거지 사실 지도부 뒤에 숨는 거죠. 아무런 자기는 손해도 보지 않고 이 정치판에 들어왔지만 아무런 상체기도 받지 않고 그냥 고고하게 있다가 11일까지 만들어주면 나가지만 아니면 나는 안 해거든요. 나는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겠어. 이건데 사실 정치판에 들어오면요. 명분도 중요하지만 자기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뭐 많은 얘기할 때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뭐 권한대행의 책임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러 간다. 권한대행의 책임도 다 못하는 정도의 그릇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더 큰 책임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일주일 만에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였는지가 지금 다 증명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11일까지 이제 결론을 못 내면 그다음에 이제 인쇄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인쇄가 12일에 이제 들어가나요? 25일. 그러니까 이게 11일, 12일부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후보 등록을 그때 해야 후보 기호를 등록을 받는다는 거고. 것이고 그러니까 기호의 문제. 기호하고 기호의 그다음에 문제고. 돈의 문제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계속 국민의힘 돈을 후보는 들여야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을 써야 되고 그러면 최소 뭐 그래도 15% 이상 받아야 나중에 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일 넘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단일화 하면 그때 이제 사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네. 단일화를 했는데 한으로 됐다. 네. 그럼 기호 2번을 못 받는 그건 기본 못 받고 네. 김으로 됐다. 그럼 2번을 받는 거지. 받고 대신 한덕수 후보 자리에는 인쇄는 돼 있고. 인쇄는 그거야 뭐 25일에 큰 의미- 인쇄니까 네. 24일까지만 뺄수 있어요? 하면 인쇄는 안 할 수 있어요. 아, 인쇄는 안 할 수 24일. 있고. 예. 근데 번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홍보물 같은 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홍보물도 이제 막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 집들마다. 사실 홍보물이 되려면 지금쯤 단일화가 해야지. 어느 정도 해야지.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시기여야 홍보물이 가능한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쌍광 입장에서는 5월 3일 지난주 토요일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한 몇 시간 있다 찾아가서 빨리 단일화 그게 얘기를 잘못한 했다는 거 거죠. 아니에요. 그게 그게 잘못한 홍보물 거예요. 관련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사진은 둘 다 찍었다고 합니다. 두 후보가 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놔야지. 어떻게 내보낼지 번호만 이제 찍어서 내보내면 아무리 홍보물이 급해도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한 예우를 다 하면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 뒷말이 안 나왔을 텐데 너무 가뜩이나 몰아붙였어. 나 이거 후보 됐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가지고 마치 또 당신은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혼례를 했어. 네. 그런데 신혼방엔 네가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아 이거 표현이 다른 이거 사람들은 취소하고 아니, 뭐 그러면 다 해놓고 뭘 취소해요. 아니 그러니까는 방 거야. 빼라는 네. 뜻이라는 아, 뜻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지금 아니 후보까지 됐는데 이렇게 하고 주면은 그 뭐라 그래 그 참가비를 뭐라 그러죠? 3억 기탁금. 들어간 거. 기탁금은 기탁금대로 쓰고 마치 또 중간에 그냥 다리 역할만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그 보면은 굉장히 고압적이었을 것 같아요. 반말 쓰는 것도 그렇고 알량한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 네. 지렁이도 기분 나쁘지. 밟으면 꿈틀하는데 네. 그래도 저 정부를 수임했던 당의 후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한동훈 제끼느라 고생했어. 이제 다 당신 역할 다 됐고 이제 우리는 한덕수 후보 이제 모실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요 정도 느낌인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네. 자신의 정치적 이해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어떤 그 공명정대한 명분 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딱 건드리니까 너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김문수와 이제 당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거의 당 전체랑 지금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당에서는 혹시 좀 김문수 편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까? 그게 이제 현역 의원은 안 보이고요. 예. 네, 그렇지만 원외 인사들은 그래도 점점점 더 집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외 인사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차명진 전 의원, 김행 전 장관도 아니고 김행, 네, 아무튼 등등등 박계동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보지 못했지만 요 국회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원외에 네. 있던 분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일단은 김문수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더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네. 요 문제에 대해서 또 한마디 좀 얹었군요. 네,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가처분 걸면 100% 이긴다. 그러니까 이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지도력 한계에 달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본인이 또 예전에 다른 것도 좀 있다 그쵸.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그 한덕수 후보 네, 부인 얘기가 이제 한참 좀 뉴스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또 JTBC에서 뭐 단독 또 한 게 네, 있더라고요. 귀한 육성이 공개되었는데요. 네. 어제 JTBC 뉴스룸에서 공개됐는데 이제 한덕수 후보의 배우자가 굉장히 이제 무속에 심취해 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신년 운세 토정 비결 정도 보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3년 전에 한덕수 당시 총리 후보자의 재산 검증을 하던 기자가 JTBC 기자가 네, JTBC 기자가 이제 통화를 합니다. 부인하고. 예. 근데 그때 통화 내용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 한 후보의 배우자가 네. 명리학, 주역, 관상, 손금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자는 내내 하고 듣고만 있어. 이 육성. 여기 그때는 보도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 맥락이 아니었으니까 아. 재산 관련해서 이제 더 확인을 아. 하려고 통화를 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였기 근데 그 때문에. 녹취가 지금 이제 남아 있어도 그때 뭐라 그랬더라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그게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의 그러한 우리
동향의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우리 언론에 나오고 여러 군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 비결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저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 공부도 했습니다. 예. 손금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예. 직접. 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뭐 명리학이 답답고 소문이 났죠. 그야말로 명리학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건 사주 공부를 좀 못해서 공부가 그런 많이 것 부족합니다. 같습니다. 예. 여튼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판단, 본인의 평가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덕수 후보의 배우자는 자기가 명리학, 주역, 관상, 손금 등등을 다 봤다, 다 공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네요. 네, 대체로 이제 좀 요쪽에 밝으신 분들은 또 이것저것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죠. 아니 근데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은 사실 저는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가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뭐 오늘의 운세 뭐 토정 비결 보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10년 초가 되면은 뭐 온라인에서 토정 비결 뭐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이제 국민들이 다 궁금해서 볼 수 있죠, 재미로.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 전 총리는 얘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이 녹취 3년 전, 불과 3년 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기자 양반 사주 한번 공부해보게 마음이 편해지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명리학, 주역, 관상, 손금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초에 신년 운설 보고 뭐 토정 비결 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생각 들어요. 그리고 뭐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 공부하거나 사주팔자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편 출세에 위해서 바람 잡고 정보 수집한 일 안 한다. 왜? 다 팔자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거 뭐 작업해봐야 소용없다. 팔자대로 간다. 네, 팔자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도 어쩌면 다 팔자대로 산 거고 그럼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이미 다 팔자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편안하네. 무속하고 지금 이제 좀 그래도 사주 관상은 약간 그래도 또 선을 결이 한번 좀 다를 수 그어줘야 있겠죠. 됩니다. 네. 그런 논란에 대해서 하여튼 한덕수 후보자는 굉장히 격앙되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캠프 측에서도 후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진심을 받아주고 정책을 봐달라. 가족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우김 의원께서는 상당한 정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을 아끼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아니요, 저 뭐 정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요. 네. 우리 사회가 연줄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른 나라 미국 같이 이렇게 뭐 인종도 다양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 소문이 굉장히 빨리 돌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 후보의 부인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싶어요.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의 무속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비춰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최근에 그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 부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다. 팔자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아닐까? 네. 저도 지금 반대를 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그거 보도에 없어요. 나는 이런 거 이제 확인하게 돼 앞으로도 그렇고. 네. 그 아내 되는 사람은 하여튼 그래서 그랬나? 반대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가 본인이 너무 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누군가가 이제 굉장히 충분히 이번에 가능하다 이런 이제 강권을 좀 했거나 그런다가 이유로 아마 캠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뭐 부인 얘기 하지 말고 정책 얘기를 하라 그랬지만 네. 이게 지금은 잘 안 먹힐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임 대통령의 그 부인 그다음에 그 정치의 뭐 이런저런 관여 의혹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고 그랬죠.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면 교사가 돼야 돼요. 그 보수가 지금 완전히 뭐 쓰나미처럼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어쨌든 이런 걸 계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로분들께서도 단식 와중에 그런 고민 좀 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진짜 생각이 말씀 들어요. 들어보니까 한덕수나 김문수 후보 두 후보 모두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 요거 빼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뭐 할 거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는 이재명 막아야 된다 말고는 사실 제가 언론 보도를 아주 상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이렇게 들어온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정책을 하겠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고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요게 이제 거의 유일한 공약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상 이 단일화가 뭐 사실상 어렵고 이제는 저는 그래요. 탄핵의 강, 계엄의 강을 건너라 그랬더니 단일화의 강을 제일 먼저 건너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단일화는 거의 이제 물 건너 갔어요. 단일화의 강을 건너지 않고 다 빠졌죠 지금. 물이 다 그러니까 빠져. 못 건너고 아니 단일화의 강에 빠졌다는 그러니까 말씀. 단일화는 사실상 결렬되고 있는 게 수순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러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단일화는 거의 그런 수준이라면 단일화가 만약에 설령된다 한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명분도 있고 서사도 있고 감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단일화의 명분이 뭐예요? 그냥 그거잖아요, 진짜. 이재명 후보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공포 마케팅입니다. 공포 마케팅.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공격들을 하지만 그중에 가장 치사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게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계속 그거예요. 입법권도 다 저기 민주당 갖고 있고 이제 뭐 사법권도 뭐 이제는 다 갖게 될 거고 이제 행정권까지 가면 상권 분립도 없어지고 뭐 이재명 뭐 독재 뭐 민주당 독재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입법권은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왜 이겼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정을 했으니까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입법권을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다 끝나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공포 마케팅에는 이제 국민들이 속지도 않을 거고 그런 시도 자체가 단일화의 명분이 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마케팅일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그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다면 이건 단순히 마케팅 차원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총선의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의석을 확보하는 공천의 과정도 그렇고요. 공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여주는 제가 직접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몇몇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보면은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지금 세간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나중에 어떤 식의 그 수모를 당하려고 그래요. 농담이겠으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마저 생길 정도예요. 그리고 사법과 관련해서도 적당히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고등법원에서 그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대선 기관이니까 헌법 116조에 의거해서 좀 지연해달라고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 그거 안 하면 탄핵시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렇게 막지 못한 것에 씨앗은 누가 뿌렸느냐?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 생각해요. 계엄만 없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포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선배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 공포를 그 공포가 사실은 저는 실존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형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마치 이제 섀도우 복싱 같은 느낌인데 실제 그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대다수의 국민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고 대부분은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에 있는 이른바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공포심을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포 마케팅으로 이번 대선을 치른다 한들 국민들이 그 공포감에 동조하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요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뭐 법안들을 이제 막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지하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좀 상당히 완화하는 부분, 요게 어찌 보면 당연히 헌법에 좀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너무 좀 스트릭트하게 돼 있어서 너무 좀 이게 못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이건 좀 풀어줄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왜 하필 지금 이제 이걸 하느냐는 이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시기적으로 예. 그런 지적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이 논의가 갑자기 생겨난 논의는 아니에요. 특히 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의 행위 부분이 위헌 아니겠느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이런 얘기는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사실 굉장히 엄격합니다. 뭐 의원님 뭐 선거 치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엄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은 묵되 말은 풀어줘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왔고 네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보장돼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250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뭐 그런 게 뭐 경력, 학력 이런 것도 있고 행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는요 인격도 있었어요. 인격. 그러니까 본인의 그래요? 인격 뭐 그 인격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인격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아. 인격 너무 모호하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개정이 돼서 네, 인격은 네, 빠졌거든요. 네. 이런 추세로 가는 게 있었는데 행위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명확성의 원칙상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상 좀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학력이나 논란. 경력 뭐 이런 사실관계에 관해서만 그렇죠. 이제 얘기하는 걸로.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재판을 중지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공직선거법을 이제 와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결국은 입법권을 장악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이제 줄어드는 정치적 상황에 오고, 또 실제로 이게 지금 당사자인 현재 민주당의 후보와 직접 관련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위인 설법이라는 그러한 의혹이라든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강행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공포스러운 건 무엇이냐? 지금 본인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지 맘대로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적어도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니에요라는 말이 상대 진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결정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거를 합리화하는 이런 정치적 분위기. 사실은 저는 이게 더 공포스러워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은 소위 정치 라이벌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중자애하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과연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정당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재판과 관련해서도 모든 재판을 다 지연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선 뒤로 미루기로 했죠. 지연하겠다 해놓고 또 한쪽에선 재판 중지법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입법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보니까 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건 단순히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거를 견제하고 균형하려는 그런 인텔리겐차적인 의식이 있어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저희가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장윤선 기자와 함께 정치홍장 갈 텐데, 그 전에 우리 또 한숨을 또 그렇게 쉬고 계세요. 아니, 의원님. 말을 길게 하면 좀 숨 좀 차서. 알겠습니다. 네, 숨 차는 우리 정우김 의원님, 혹시 오늘 댁에 가시면 맑은 물 한 잔 또 드시면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생산적인 네, 토론이었습니다. 맑은 물은 정수기에서 나오죠. 이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아니 그거 아닙니다. 네,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의 혜택, 총 128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비교를 좀 해보시고 뭐 하나 사실 때도 늘 세제 하나 사실 때도 비교를 해보면서 50원 100원 더 싼 걸 구매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인터넷 가입할 때 핸드폰 살 때 혹은 정수기 살 때 비교 안 하시냐는 겁니다. 꼭 비교해서 여러분께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보다 더 혜택이 좋은 것은 차액의 150%까지 더 지급을 해드립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네, 몇 번 누르시면 된다고요? 1670-2571번입니다. 외우기도 편하죠? 1670-2571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1670-2571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뭘 어떻게 하는 건 정수기 아니고, 말씀하시는 매우 거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거고요. 정수기, 핸드폰, 그다음에 인터넷, TV 뭐 이런 것들 가입하실 때 가장 좋은 혜택을 드린다는 겁니다. 아유, 우리 의원님,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의원님은? 그냥 제일 좋은 데 가서 하고 뭐 저도 이런 거였죠? 알뜰 살림하고 있어요. 네. 인터넷 제일 비싼 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하셨죠, 지금까지? 네. 정수기 제일 고급으로 주세요. 이렇게 얼음 나오는 거. 그러나 이렇게 비교하시면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은 보내드리기 네. 전에 네. 확인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네.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출마에 극렬히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관훈 토론에서 직접 이야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그 한덕수 확실히 팔자에는 없나 봅니다. 네, 한덕수 후보의 아내는 무척이나 출마를 반대했으나 뭐 본인이 큰 꿈이 있었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열심히 뽐뿌질을 해서든지 출마를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많이 혼나겠네요, 그죠? 이 상황까지 왔으니까 과연 댁에 들어갈 때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진 않을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분은 보내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